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순돌이와 대근입니다. 순돌이와 대근인데요. 여기도 그냥 어마어마하죠. 순돌이와 대근이는 안 매운 고추입니다. 안 매운 고추인데, 제가 이제 안 매운 고추를 계속 다른 이제 품종을 계속 심어봤는데, 안 매운 고추 중에서는 순돌이와 대근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운 품종 중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고추들도 좋은데 다른 고추도 이제 말렸을 때 안 좋은 고추도 있고요. 근데 얘 순두리와 대근이는 말렸을 때도 빵빵합니다. 그래서 말렸을 때 건가가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붉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익는 것도 잘 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세력이 엄청 세요. 그리고 이제 모종 자체도 이제 제가 그 봄에 제가 이제 모종을 제가 키웠잖아요. 그 모종을 보시면은 다른 모종은 한 20cm 정도 되면은 얘는 벌써 30cm가 됩니다. 모종 길이부터가 달라요. 그만큼 일단 세력 자체가 셉니다. 그래서 순두리와 대근이 모종이 크다고 해가지고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모종 자체부터 일단 세력 자체가 셉니다. 그래서 키가 엄청 빨리 자라요. 키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키가 엄청 빨리 자라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순두리와 대근이 단점이, 얘도 그 안 매운 고추들의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분지성이 나빠요. 분지성이 안 좋습니다. 분지성이 안 좋다는 말은 얘네가 이제 분지가 계속 나와가지고 고추가 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 매운 고추들, 제가 이제 심은 매운 고추들인데, 매운 고추는 이 분지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 그냥 그 놔두면은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달리는데, 순두리와 대근이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키울 때 이제 보통 뭐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의 곁순을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순두리와 대근이는 곁순을 딱 2개만 가져갔어요. 2개만. 딱 2개만 가져가가지고 그 2개도 본가지처럼 크게 키우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딱 2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순두리와 대근이 키우실 때 반드시 2개의 곁순을 가져가시고요. 왜냐면 얘가 가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분지성이 약해가지고 가지수가 약해서 수량 자체가 적습니다. 과는 큰데, 과는 크고 좋지만 이 가지수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안 매운 고추들이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안 매운 고추들이 그래서 수량 자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 매운 고추가 다른 분들은 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은 매운 고추랑 안 매운 고추를 똑같이 심으면은 얘가 확실히 적게 나옵니다. 매운 고추가 만약에 매운 고추가 100건이 나오면은 안 매운 고추는 한 80건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양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곁가지를 반드시 2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순두리와 대근이는요, 이 심는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추를 심을 때 40cm까지 띄우시잖아요. 40cm 간격으로 심는데, 순두리와 대근이는 짧게는 20cm 간격으로 심고요. 조금 더 넓히면은 25cm까지 심으세요. 30cm 이상 심으면은 안 좋습니다. 불리해요. 그래서 순두리와 대근이는 좀 가깝게 좁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세력이 좋아가지고 쭉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많이 다는데도 수량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 매운 고추가 키우기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량도 적고요. 분지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밑에 과가 엄청나게 큰 대신에 위에가 중간 부분에 과들이 작아집니다. 엄청나게. 그 대신에 다시 또 위에 이렇게 크면은 다시 과가 다시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노지에서 심으시면은 그 중간에서 과가 작아졌을 때 끝나버리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과가 이렇게 큰 경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이제 중반되는 과가 작아집니다. 한 이만해요. 작아지고 한 7cm, 5cm, 7cm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밑에
엄청나게 큰 고추들이 많이 달려 있고 얘네들을 불 켜서 따내야만 그 다음에 고추가 커지는데, 밑에 커다란 고추들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 켜서 따내기 전까지는 위에 고추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의 고추들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고추가 위에는 무조건 작다, 그래서 끝물이 작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키우기 때문에 고추가 작지가 않습니다. 고추가 다시 커져요. 그래서 중간 부분의 고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따내기도 합니다. 많이 따내버리고 분지성이 약한 애들은 일단 간격을 좁게 심어가지고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30cm, 40cm 계속 이제 이렇게 심어봤는데, 순두리와 대근이는 25cm가 가장 적당하고요. 조금 더 좁게 심으면 20cm 간격으로 심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보면은 작년에는 보통 25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아니, 작년에 올해는 25cm 간격으로 심었더니 그나마 수량 확보가 되고요. 있는데도 이제 안 매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저 이제 중간 매운맛도 중간 매운맛이 가장 많고요. 많은데 그 찾으시는 분들이 안 매운 고추도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꺼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매운 고추, 저희도 뭐 안 매운 고추를 먹으니까 안 매운 고추를 먹어서 안 매운 고추로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다 매운 거를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 매운 고추 순두리와 대건주를 하는데 지금도 물량이 딸립니다. 이 계속 따도 이 위에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순두리와 대건이 제가 가장 길게 뽑아냈던 게 25cm까지 뽑아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는 한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cm 20cm, 적어야 18cm 그 정도로 크기가 커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중반 때는 10cm도 안 됩니다. 중반 때는 한 7cm에서 10cm 차이 되다가 다시 이제 후반 들어오니까 15cm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순두리와 대건이가 좋아요. 이거 특히 말렸을 때 다른 고추들, 그 안 매운 고추들이 이게 빵빵하지가 않고 쭈글거림이 많이 생기는 고추들이 있어요. 안 매운 고추들이. 근데 얘는 특이하게 빵빵하고 건과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매운 고추를 하실 분들은 이 순두리와 대근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심을 때 육묘를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고추 키가 커요. 일단 어릴 때부터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고 고추묘를 받으시면은 키가 일단 크고, 보니까 얘를 딱 정식을 하고 나면은 쑥쑥 자랍니다. 자라니까 옆에 이제 제가 여기도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 해마다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정식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20에서 25cm 간격으로 정식을 쭉 해 나가세요. 해 나가시고, 얘네들은 칼슘 결핍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칼슘 결핍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물을 잘 줘야 되고 영양분 공급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얘도 1분지 고추들이 약간 검게 나와요. 검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이제 1분지랑 2분지까지 고추를 다 따내 버리려고 하거든요. 따내 버리고 이제 3분지, 4분지, 5분지부터 이제 키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지에 2분지에 줄 그 영양분들을 그 위에 고추가 더 많이 달리니까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몰아줘서 고추를 더 크게 키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세력이 제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옆에 말뚝을 잘 박아야 됩니다. 이 원체 무거워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원체 무겁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때 고추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많이 달려가지고 초반에는. 그래서 이 초반 성장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럼 이제 중반 때 아까 안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양분을 좀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고추가 원체 크기 때문에 영양분을 안 밀어줍니다. 중간에 살짝.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에 고추들이 자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걔네들이 끝나니까 다시 이제 또 영양분을 밀어주니까 고추가 다시 커져요. 그 희한합니다. 고추들도. 그래서 이 순돌이를 그렇게 이제 키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매운 고추 품종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제가 지금까지 키운 것 중에서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병해충 방제를 확실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병해충 방제만 잘 하시고 영양분만 꾸준히 밀어주시면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생리작용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약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디에 약하냐면은 더위에 좀 약합니다.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하우스라든지 간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차광망을 씌우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얹어 가지고 차광망을 쫙 해줘야 됩니다. 한여름에는 특히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드름병이 옵니다. 시드름병이 오기 때문에 그 시드름병을 막으려면은 그늘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늘은 보통 이제 12시에서 3시 또는 4시까지 그늘을 차광망을 쫙 펼쳐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차광망을 다시 옆으로 걷어줬다가 다시 펼쳤다가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좀 번거롭습니다. 안 매운 고추들이 좀 까다로운 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순두리와 대건이도 열에는 좀 약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광망을 해줘야 됩니다.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차광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차광은 이제 일반적으로 75% 정도가 좋습니다. 50% 짜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50% 짜리를 하던 75% 짜리를 하던 해서 차광을 해서 너무 강한 열기를 뿜어내 줘야 돼요. 이 너무 갇혀버리면은 얘네들이 뿌리에도 손상이 돼가지고 뿌리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시드름병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밭에 맞게 좋은 품종을 찾아야 돼요. 물론 이 순두리와 대건이만 좋은 게 아니고요. 다른 좋은 품종들도 많습니다. 얘네들은 키가 많이 크니까 그걸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요. 키가 작은 안 매운 고추들도 좋은 고추들이 품종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품종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농부랑 그 다음에 밭이랑 맞아야 돼요. 자기가 키우는 습성에 따라서 나는 키가 이렇게 큰 거는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심으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키가 많이 크는 품종입니다. 세력 전체가 원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키가 커요. 키를 안 키우고 싶어도 키가 커집니다. 이 품종 자체는 커요. 그래서 순두리와 대건이는 키가 크는 품종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엄청 크고 굵고요. 중반에는 아주 작습니다. 고추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후반 때 되면은 다시 15cm까지 올라옵니다. 15cm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10월 9일인데 이 늦게까지 고추를 하시는 분들은 병충해 방제를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우스라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우스인데 병해충 방제를 못하면은 끝이 나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건 이제 감안하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순두리와 대건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다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올해는 순두리와 대건이도 제가 올해는 다 한 줄 재배를 했어요. 한 줄 재배를 하고 제가 이제 겨순도 2개, 3개, 4개 다 가져가 봤는데 2개가 가장 좋고 적당하고요. 한 줄 재배를 할 때는 양쪽으로 2개를 이제 점적 호스 있죠. 점적 테이프를 2줄을 까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줄 재배를 하시면은 세 줄을 까는 게 아니라 네 줄을 까세요. 네 줄을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줄을 까는 게 조금 힘들어도 두 줄 재배할 때는 네 줄을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하우스는 그렇게 해야 물 공급이 원활히 되고 얘네들한테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자랍니다. 저 보시면은 뒤에도 똑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다 가득 차 있어요, 하우스가.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따고는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여기만 따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매운 고추도 있죠. 중간 매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